tracking Apple, Amazon, Alphabet, Tesla, Meta, Microsoft, and Nvidia. Big tech is now like Big tech stages a comeback. 요즘 뭐 뉴스만 틀면 빅7, 맥7 미국 주식은 이거 말고 없는 겁니까?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빅7, 맥7 뭐 이렇게 이름이 많은지 그냥 통일해서 빅맥으로 하면 안 되나? 빅맥7 어때요? 여러분 요즘 미국 주식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S&P 500의 30%, 나스닥의 약 50%가 흔히 말하는 빅7 주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진행해 봤더니 한 900명 정도가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구독자 중 76% 정도의 구독자분들이 빅7 주식 중에서 최소 한 개는 들고 계신다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그중 한 명이신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미국 주식은 이 빅7만 사면 끝일까요? 그럼 만약 빅7을 한다고 하면 그 빅7을 다 살 건가요? 아니면 몇 개만 골라서 투자하실 건가요? 대세에 따라서 빅7만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모르는 정말 좋은 주식을 찾아볼 건지 오늘은 이 고민을 여러분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크게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빅7 너머의 숨은 종목들을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나만의 취향, 내가 원하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빅7을 투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지 이걸 다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 주식의 숨은 종목을 찾아내는 스크리너 이거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investing.com 프로 플랜을 50% 할인권을 구독자분들에게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현재 이 빅테크의 상황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S&P 500의 약 30%, 나스닥 지수의 약 50% 정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7 종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난 100년간 S&P 500에 있는 미국 주식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탑5, 탑10인 종목들이 S&P 500 전체에서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는지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최근 탑10 종목이 거의 35% 가까이 비중이 꽤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탑5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는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거의 100년간을 봤을 때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4월 초에 있었던 일 기억하시나요? 트럼프 관세 이슈로 빅7 주가가 크게 빠졌을 때 미국 지수, 뭐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전반적으로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은 거의 이 빅7 주식들이 움직인다고 봐야죠. 그럼 빅7이 이렇게 대세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모두가 아는 이 비즈니스, 그리고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경제적 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빅7은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확장성이 너무 크고 다른 경쟁자들이 이를 뛰어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럼 빅7의 올해 수익률을 한번 볼까요? 각 기업마다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애플인데요. 올해에만 한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트럼프 관세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중국에서 대부분의 생산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인도로 생산 기지를 옮기려는 노력 중이죠. 근데 어쨌든 뭐 중국과 90일간 유예를 하긴 했지만 아예 관세가 철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애플은 관세 리스크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구글이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했는데요. 이 구글은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크롬 브라우저 관련해서 이 반독점 소송을 미국 법무부와 진행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좀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 주가만큼이나 최근 빅테크 주식을 분석할 때 이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집중하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본 지출입니다. 영어로는 CapEx라고 하는데요. 이 아무래도 빅7 기업들이 현재 이 AI 전쟁에 지금 치열하게 뛰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AI 전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정말 역대급 규모로 이 자본 지출 CapEx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apEx를 7개의 기업들을 한번 비교했을 때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기업들이 캐펙스가 유독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대부분의 빅테크들은 이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이 많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의 자본 지출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 2025년 각 기업별로 예상 자본 지출 규모를 보게 되면요. 기본이 거의 몇백억 달러인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자본 지출을 하는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AWS 데이터 센터를 신설해서 클라우드 수익에 좀 집중을 하고 있죠. 자본 지출 면에서 탑4가 지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 정도인데 이 4개만 해도 2025년에 총 자본 지출을 합치면 3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 규모는 그 S&P 500 전체 자본 지출의 거의 한 3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 빅7 기업들이 영업으로 열심히 벌어들인 돈을 AI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임대 수익을 위한 자본 지출에, 알파벳과 메타는 광고, 소셜 서비스에 AI를 좀 더 고도화하는 데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남는 돈을 이렇게 지출을 많이 해버리면 주가의 악재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투자는 미래 클라우드 수익성 개선 그리고 뭐 AI를 통한 광고 수익을 미래에 더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미래에 이게 높은 수익률로 나오면 괜찮은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CapEx의 효율을 보려면 앞으로 미래 연도에 이 빅7 기업들의 ROIC, 투하 자본 수익률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역사를 공부해야 앞으로 미래를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대형 우량주에 사람들 투자가 좀 집중된 적이 있었는데요. 1970년대의 니프티 50 주식들입니다. 이 니프티 50 주식들이 뭐냐면 1960년대, 70년대에서 미국 증시에서 인기가 있었던 대표 50개의 성장주였습니다. 약간 한 번 사서 영원히 보유하는 주식이라고 불렸죠. 폴라로이드, 제록스, 맥도날드, 코카콜라, IBM, 제이스페니 같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건재한 기업들도 있죠. 그래서 당시에도 이 니프티 50의 주식시장의 시총이 좀 집중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2년 고점일 때 이 니프티 50 주식들의 평균 PER이 42였는데요. 이는 당시 S&P 500의 PER 19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확실히 대표 종목들이 PER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고평가돼 있어도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니프티 50 종목들은 계속 높게 성장할 거라는 이 낙관론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 지표를 그냥 무시하고 매수했습니다. 지금 뭐 빅7 주식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무지성 매수하는 현상과 조금 비슷하죠. 이 니프티 50 주식들도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결국 화를 한번 입습니다. 1973년, 74년 이때 오일 쇼크와 불황이 찾아오면서 니프티 50 주식들은 대부분 하락했고요. 큰 경우에는 뭐 한 70%에서 90%까지 폭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 이 빅7의 밸류에이션은 시장 지수 대비 어떨까요? 니프티 50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인베스팅 프로에 오시면 여기 차트 부분에 가면요, 저희가 원하는 종목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지표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주가 수익 비율 PER을 넣어서 빅7의 PER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뚝 솟아있는 놈이 한 명 있네요. 얘는 왜 이렇게 자기 주장이 확실해? 테슬라는 진짜 이 PER로 설명이 안 되는 밸류에이션인 것 같습니다. 지금 184 PER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빅7의 PER 비교해보면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구글 같은 경우는 좀 낮다. 18.2, 메타도 24.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S&P 500의 평균 PER이 한 2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구글, 메타는 지금 좀 낮은 상태고, 애플,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30대니까 S&P 500 평균보다는 아직 높다. 조금은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는 주식들이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빅7의 PER은 대부분 20대에서 30대로 좀 니프티 50 시절만큼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왜냐면 니프티 50는 정말 높은 주식들은 뭐 70, 80, 90 이렇게까지 높아졌으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다만 그건 있어요. 니프티 50는 50개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시가총액이 50개 종목들에 많이 쏠린 반면에 빅7은 딱 7개니까 좀 더 적은 개수에 많이 돈이 쏠린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다면 니프티 50 종목들은 좀 실적이 안 받쳐주는데 단순히 기대만으로 좀 주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빅7은 대체로 보면 좀 실적이 많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들 여기는 다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년 엄청난 양의 현금 흐름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쳐지니까 투자자들도 이걸 믿고 따라주는 거죠. 실적이 뒷받침하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게 되니까 주가가 계속 많이 올랐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니프티 50와 비교했을 때는 과도한 버블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빅7이 니프티 50처럼 버블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AI 버블 가능성입니다. 현재 빅7이 AI 관련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만약 이 AI가 좀 버블이다 이러면 빅7 전체가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니프티 50만큼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 빅7이 AI 투자로 인한 수익성 상승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재 밸류에이션이라면 이 빅테크의 역대급 이 AI 투자 규모가 결과적으로 거의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밖에 없겠죠. 영화 스파이더맨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Great power comes with great responsibility. 그만큼 얘네가 힘이 있는 종목들,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거를 증명해줘야죠. 앞으로도 계속 AI 투자를 통해서 높아지는 수익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 그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는다면 주식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왜냐면 이 빅7의 현재의 주가는 사실 현재 실적보다는 앞으로 미래 3년 5년 동안의 기대가 많이 반영된 주가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 주가가 금방이라도 하락할 수 있고, 이번 4월에 있었던 하락이 또 안 올 거란 보장은 없죠. 그리고 빅7 전체의 버블이 꺼지는 거 외에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바로 이 빅7 안에서의 지각 변동입니다. 1972년부터 1998년까지 이 전체 니프티 50 중에서 30%의 주식들만 같은 기간 S&P 500보다 높은 수익률을 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S&P 500보다 수익률을 못 낸 거죠. 그 말은 과거 니프티 50처럼 빅7 중에서도 몇몇 강자만 7명 중에서 살아남고 빅7이 없었던 신흥 강자가 떠오르면서 빅7에 새로 투입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빅테크 주식하면 지금은 빅7 얘기하지만 옛날 뭐 팽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이제 빅7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데 테슬라, 엔비디아도 들어오면서 계속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베스트 7 라인업을 세워놨는데
뭐 얘가 한 명 좀 못한다? 그럼 언제든지 선수 교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빅7을 고른다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주식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게요. 이 니프티 50 주식이 심한 경우에는 제가 90%까지 하락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주식들을 고점에 만약 들고 있었다가 그 하락을 겪고도 98년까지 25년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이 어땠는지 아신가요? 실제로 이 S&P 500과 비슷한 수익률을 냈다고 해요. 연평균 12.5%. 니프티 50 주식을 딱 고점에 들고 있을 때 98년까지 투자를 했을 때, 그리고 S&P 500은 12.7%의 수익률.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거죠. 제가 채널 영상에서 다룬 모니시 파브라이에 따르면 1972년부터 2023년까지 이 니프티 50 종목들을 다 들고 있었으면 연평균 10.2%의 수익률, 이 동기간의 S&P 500은 10.3%의 수익률이었으니까 거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폭락이 오더라도 빅7도 패닉셀을 하지 않고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괜찮을 수도 있을 거란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좀 결과론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 들고 있으라고 말을 해도 주식이 뭐 한 심하게는 뭐 60%, 70%, 80%까지 폭락하는데 이걸 계속 들고 있을 만한 멘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빅7에 만약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밸류에이션에 빅테크 기업들에만 투자해서 10배 이상 수익률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라는 게 지금 S&P 500의 30%가 빅7이고 나스닥의 50%가 빅7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제 빅7을 그냥 따라하는 것보다 난 좀 더 큰 초과 수익을 노리고 싶다. 크게 세 가지 옵션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빅테크에만 투자하는 방법, 이 빅테크 외에 다른 미국 주식에서 초과 수익을 노려보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 세 번째입니다. 한쪽에는 빅테크, 다른 한쪽에는 나만의 종목을 찾아서 이렇게 투자하는 바벨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이 뭔가 빅테크 대세의 파도에 올라타면서 나만의 투자 차별점을 만드는 거죠. 바벨 한쪽 끝에서. 그럼 이 방법의 장점은 뭘까요? 실패해도 이 빅테크가 있으니까 큰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벨로 해가지고 여러 종목을 사면 관리하기가 좀 복잡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빅7은 사실 거의 S&P 500, 나스닥 ETF처럼 사놓고 크게 관리 안 해도 될 정도로 내가 잘 주식을 이해하고만 있으면 믿고 갈 수 있는 종목이고, 그 외에 내가 사고 싶은 숨은 종목들만 좀 더 자주 모니터링하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자, 이제 그럼 빅7 외에 어떤 좋은 미국 주식들을 사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몇 가지 좋은 핵심 지표를 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 ROIC, 투자한 자본 대비 기업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버는지 측정해주는 지표인데 자본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Operating Margin, 영업이익률인데 영업으로 남는 이익이 매출 대비 몇 프로인지, 그러니까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죠. 세 번째는 Free Cash Flow Yield,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입니다. 이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은 영업으로 이 기업이 벌어든 현금 흐름이 현재 시가총액 대비 몇 프로인지 나타내는, 기업에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이걸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표를 적용해서 제가 한번 스크리너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스크리너 탭에 가시면 제가 지금 몇 개 세팅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표를 이렇게 추가하거나 뺄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을, 그리고 너무 소형주는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한 500만 정도로 해볼게요. 투하 자본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제가 정말 투자하고 싶은 기업은 기본적으로 10%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15%면 좋고 20% 이상이면 정말 최상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좀 높게 기준을 잡아볼게요. 이게 ROIC입니다. 이걸 20% 잡아보고, 제가 Operating Margin, 이것도 제가 넣을 수 있거든요. 주가 수익 비율, 이거는 PER인데 이거는 일단 여기서 빼보도록 할게요. 3개만 넣어볼 테니까 잉여 현금 수익률은 저는 지금 어쨌든 기준이 얼마가 높은 게 좋냐, 10% 이상이면 사실 베스트인데 웬만한 좋은 주식은 잉여 현금 수익률이 10% 이상 넘게 나온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 여기 기업에 진짜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얼마 정도의 수익률 내가 받기 원하나, 그렇다면 최소한 주식이니까 채권보다는 이 수익률이 높아야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기업마다 PER과 비슷하게 역사적인 평균적인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이 있어요. 빅텍 같은 경우에는 이 잉여 현금 수익률이 되게 5% 미만으로 좀 낮고요. 반대로 좀 가치주 같은 경우는 10%까지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5% 낮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영업 이익 마진, 이것도 사실 섹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코스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주식이잖아요. 근데 영업이익 마진은 10% 미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꾸준히 영업이익 마진을 변동되지 않고 꾸준히 유지를 할 수 있는 굉장한 사업성을 갖고 있어서 높게 평가된 주식인데 10% 정도 낮게 잡아볼게요. 이 스크리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리너도 이렇게 다양한 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 뷰로 봐서 여러 가지 주식들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 들어보신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내가 한번 찾아보고 한번 클릭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스크리너를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뭔가 약간 내가 원하는 주식을 좀 찾고 싶어. 그럼 여기 들어가서 다양한 기준으로 나만의 스크리너를 넣어봐서 종목 리서치를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ROIC, Free Cash Flow Yield, 그리고 영업이익 마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특히 이 지표들은 그냥 절대적인 수치로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경쟁사와도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영업이익 마진이 경쟁사들은 다 10%인데 이 기업만 만약 20%다. 그럼 뭔가 이 기업이 잘하고 있는 그 경쟁력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 경우에 대체로 이 ROIC, 투하 자본 수익률이 경쟁사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지표의 퀄리티 덕분에 급등한 주식들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단 첫 번째 경우는 여기 스크린에도 나오는 주식인 이 윌리엄 소노마입니다. 이 윌리엄 소노마는 뭐 굉장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냥 약간 가정제품 주방 식기류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전통적인 이 미국 아주머니들이 좋아하시는 주방용품 브랜드거든요. 굉장히 고급 브랜드고 퀄리티도 좋고 저도 매장을 몇 번 가봤는데 좀 비쌉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프리미엄 있고 수익성도 괜찮다. 그래서 윌리엄 소노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저희가 이렇게 차트로 가서 회사 티커를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재무지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많이 포함을 시켜 놓는데 주가, 투하자본 수익률, 영업이익 마진, 잉여 현금흐름 수익률 이런 식으로 보면 이 기업의 주가는 지난 5년간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 수익률 다 뛰어넘었고요. 보시면 ROIC 이렇게 높게 유지되면서 한 20, 30% 높을 땐 40%까지 올라갔죠. 영업이익 마진도 높게 꾸준히 유지됐다. 그리고 잉여 현금흐름 수익률이 이렇게 높았을 때가 있었는데 이때 매수를 했으면 이 정도 주가 상승을 얻을 수 있었다. 확실히 주가가 올라가니까 잉여 현금흐름 수익률은 반비례하니까 조금씩 떨어지죠. 왜냐하면 주가가 분모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수록 잉여 현금흐름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이게 첫 번째 주식이고 그 외에도 또 재무 지표적으로 좀 좋은 주식이 바로 이 텍사스 로드하우스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그냥 미국의 스테이크하우스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브랜드입니다. 미국 스테이크하우스는 보통 이제 고급으로 가면 $40, $50 스테이크 하나에 이렇게 받는데 7만원, 8만원 굉장히 비싼 거죠. 근데 여기는 한 $20에서 $30 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습니다. 퀄리티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요. 특히 식전에 나오는 이 빵이 있거든요. 식전빵, 이 롤이 있는데 그거 버터 발라서 먹으면 이게 미칩니다. 그래서 로드하우스도 뭐 엄청나게 좋은 스테이크를 기대하고 가는 건 아니지만 적당히 괜찮은 스테이크를 좋은 가격에 퀄리티에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업도 보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5년 10년간 비슷한 트렌드를 볼 수 있죠. 영업이익 마진도 괜찮고 사실 영업이익 마진이 한 10% 가까이 되는 거는 레스토랑 비즈니스는 그렇게 마진이 좋은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은 높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투하자본 수익률이 확실히 이렇게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15%를 넣어서 거의 20% 가까이 되니까 이래서 투자자들이 이 재무지표를 믿고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닌가. 세 번째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회사인데요. NVR 잉크입니다. 미국에서 집 짓는 회사예요. 이 집 짓는 회사는 사실 많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들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보통 이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이 집을 지으려면 이 회사들이 보통 땅부터 미리 사두고 집을 짓게 되는데요. 근데 반면에 이 NVR은 땅을 직접 사지 않고 계약금만 조금 미리 내서 땅을 미리 찜해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땅을 사지는 않고 집이 팔릴 때에만 땅값을 전부 그때 내는 방식이어서 한번 땅을 살 때 돈이 엄청 묶이잖아요. 근데 NVR이 그렇게 안 하니까 회사 돈이 오래 묶일 일이 없죠. 그래서 자본을 많이 안 쓰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만약 경기가 나빠져서 집이 많이 안 팔려도 이 NVR은 크게 손해는 없다. 그리고 주로 이 NVR이 중산층이 사는 이 타운하우스 같은 잘 팔리는 집들만 골라서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NVR은 이 미국 주택 건설 회사 중에서도 가장 이익을 많이 내고 회사 운영도 굉장히 탄탄해서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비교 탭에 가시면 경쟁 업체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자동으로 정해준 경쟁 업체들이 있는데 이거 외에도 내가 원하는 주식을 추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잉여 현금흐름 수익률, 주가 순이익 비율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NVR 주식은 저도 최근에 알게 돼서 리서치를 해보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NVR 주식을 검색을 해보면 확실히 패턴이 다 비슷하죠. 네. 이렇게 꾸준히 높은 재무지표를 보여주면서 잉여 현금흐름 수익률이 높았을 때를 매수 기회를 노려서 주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벨 한쪽을 알아봤고 이제 반대편 빅테크를 한번 봐야겠죠. 빅테크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주목하세요. 이 빅7도 그냥 무작정 매수하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이 빅테크가 만약 버블이 꺼져서 폭락을 하면 패닉셀을 하기 쉽다고 했잖아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이 안전 마진을 좀 확보하는 겁니다. 애초에 살 때. 즉 빅테크가 싸지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거죠. 앞으로 3년, 5년, 10년을 봤을 때 지금 주가보다 더 낮아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매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빅테크는 맨날 비싸기만 해서 이 저가 매수 기회가 올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빅테크도 타이밍에 잘 잡으면 저가 매수의 기회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 싼 가격에는 거의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적정가 정도에는 나올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잉여 현금흐름 수익률을 자주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잉여 현금흐름 수익률을 봤을 때 빅7도 세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좋은 예시로 메타랑 구글이 있는데요. 메타를 먼저 보게 되면 잉여 현금흐름 수익률만 주가랑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때
22년에 메타 주식이 엄청 빠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때 애플 iOS 업데이트를 하면서 아이폰에 사용자 데이터를 광고에 못 쓰게 애플이 막으면서 이제 메타의 광고가 더 효과가 없을 것이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우려가 과도하게 커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보시면 딴 때에는 거의 메타의 잉여 현금흐름 수익률이 뭐 4%대를 오가다가 이때만 거의 한 1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메타가 그래도 앞으로 이를 잘 극복해서 광고 매출이 회복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때 매수했으면 엄청난 수익률을 벌 수 있었죠. 거의 7배 가까이 벌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구글도 메타만큼은 아니지만 22년에 빅테크 주식들이 많이 빠질 때 구글도 잉여 현금흐름 수익률이 평소보다 높게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때 매수를 했으면 조금 수익을 괜찮게 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이 조금 올라갔는데 이거보다 더 올라가서 과거랑 좀 비슷한 수준이 되면 구글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른 빅7의 지금 현재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하나씩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메타, 일단 주가는 빼고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만 비교를 하겠습니다.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까지 넣어서 이거를 크로스 섹션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빅테크별 잉여 현금흐름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메타와 구글이 지금 잉여 현금흐름 수익률이 비교적 높긴 하죠. 그래서 제가 만약 이 빅7 중에서 지금이 저평가일 수도 있다, 이 종목을 꼽으라면 아마 구글이랑 메타 정도를 고르지 않을까. 저평가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정가 정도는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을 원하는 가격대에 사기 위해서 미리 알람을 설정해 놓을 수도 있는데요. 관심 모드에 가시게 되시면 내가 관심 있는 종목도 이렇게 추가를 해놓고 가격 목표를 설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애플이 뭐 한 $180 정도 왔을 때 알림을 받고 싶다, 그럼 이렇게 목표 저장을 해두면 나중에 이렇게 180이 됐을 때 알림이 인베스팅 프로에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관심 종목을 추가를 해놓고 공부를 좀 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이면 사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에 설정을 해놓고 트래킹을 해놓은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에서 나만의 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뭐 여러 가지 재무 지표를 넣어가지고 타민의 뷰를 만들어봤는데요. 가격 나오고 인베스팅 프로가 보는 현재 공정 가치, 적정 가치가 어느 정도 될지, 이 현금흐름 수익률, 뭐 PER 이런 것까지 넣어서 깔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인베스팅 프로에는 유용한 기능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스크리너,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렸죠. 스크리너도 새로운 종목을 찾는데 굉장히 좋다. 그리고 데이터 검색기는 너무 이렇게 용어가 많아서 헷갈리잖아요. 이런 재무지표가 여기 그냥 백과사전처럼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를 내가 좀 공부해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자기자본 수익률이 뭐냐, 이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자기자본 수익률이 뭐지? 그럼 이렇게 설명이 나오면서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알려주고 공부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주리분들도. 그리고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내가 직접 확인해 보면서 13F 문서를 대신 이렇게 표로 보여주는 건데요. 어떤 주식들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는 아직 애플을 20% 5% 정도 들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고, 프로픽스 AI는 또 AI와 전문가들이 직접 고른 종목들이거든요. 지난 한 10년 이상 동안 백테스트를 해서 이겨왔던 종목들 이렇게 골라줬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내가 관심 있는 주식들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저만의 스크리너를 만들어서 종목을 몇 개 골라서 좀 시범으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만, 예를 들어서 여기 중에서 한 10개를 골라서 투자를 했을 때 실제 과연 S&P 500 시장 수익률을 이길 수 있을까? 얘네들로 골라서 했을 때 이게 좀 궁금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결과가 어땠는지 영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번 쫙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현재 미국 시장은 누가 뭐래도 빅테크 대세 장세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빅테크 빅7 장세가 과거 니프티 50와 비슷하지만 빅7의 AI 투자와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장기적으로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빅테크에 투자를 하신다면 이 패닉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잉여 현금흐름 수익률 같은 지표로 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빅테크만 모아가는 게 아니라 빅테크 플러스 빅테크 외에 나만의 미국 주식 종목을 찾아서 그 양쪽을 모아가는 바벨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나만의 종목을 찾고 싶다, 그러면 이 인베스팅 프로의 다양한 기능, 뭐 스크리너일 수도 있고 재무지표일 수도 있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만져보시면서 나만의 종목을 찾아가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 이 인베스팅 프로에서 아주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인베스팅 프로 플랜 구독료를 50% 할인해서 드리는 쿠폰을 지금 한정적으로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5월 한정이고요. 직접 인베스팅 프로 매니저님과 얘기를 했는데 이번 5월이 지나면 이 50% 할인은 아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않고 꼭 이 50% 할인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자세히 보여드렸죠. 클릭 몇 번으로 나만의 필터를 만들고 원하는 종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유료 툴이 정말 필요할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 무료 데이터로 거의 몇 시간 정도 걸릴 작업을 거의 한 5분 만에 끝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한 돈이니까요. 여러분의 투자 리서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이런 툴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만의 투자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오래오래 쓸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해드린 대로 제가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린 타민의 재무지표 조건들로 찾은 이 스크리너 종목들을 무료로 제공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고정 댓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